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설명회를 운영하게 된 감정평가및 보상복교 가르치는 강정훈 감정평가사라고 합니다. 법학박사 우리 강정훈 여러분들 감정평가 및 보상복교에 관련된 정말 꼭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동안 2차 시험 공부를, 특히 이제 보상복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각적인 편의를 위해서 좀 PPT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에서 한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파일로도 우리 학원 거기 측에 유튜브나 뭐 학원 측에서 파일로도 아마 업로드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파일 한번 다운 받으셔가지고 참조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제 수험가의 별명이 이제 돌돌강입니다. 돌고 돌아 결국 강정훈 복귀다. 그렇죠? 아주 재밌는 우리 수험가의 우리 그 제자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준 제 별칭이기도 합니다. 돌돌강 해서. 자, 우리 돌돌강 그러면은 2차 시험인 우리 감정평가 및 보상복교 관련된 구체적인 그 설명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관련돼서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2차 시험에서 이제 감정평가 및 보상복교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공부의 내용으로 보면은 감평행정법, 그렇죠? 우리 감정평가 관련된 행정법을 먼저 공부하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상복교 과목이 공법이기 때문에 공법인 행정법을 먼저 공부하게 되고, 그 기초적인 하에서 그 다음에 감정평가 보상복교 구체적인 우리 개별법령 3법을 또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론적인 학습을 다 한 다음에 진행하면서 특히 이제 토요일에 우리 법규 스터디, 주로 이게 한속봉 훈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쓰는 훈련을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 여기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이런 것들 제 핸드폰으로 문자 주시면, 성함하고 문자 주시면 제가 우리 부교재와 이 서브노트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우리 보상복귀 서브노트 관련된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뭐 제 수강을 하시든 아니면 그냥 동영상만 보시든 뭐 이런 분들 모두 이렇게 저한테 문자 메시지로서 성함,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은 여기서 뭐 이게 이제 1차 합격해가지고 뭐 1차 합격, 그래서 뭐 2차만 공부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동차, 1, 2차 동차 이렇게 알려주시면, 이분은 지금 공부의 단계가 지금 1차 합격해서 2차만 하시는구나, 아니면 이제 동차 하셔가지고 1차 전부 합격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하고 또 이메일 주소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험에 필요한 보상법교 우리 서브노트, 그렇죠? 서브노트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저작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팔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 공부에만 전념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들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소개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18회 시험에 특히 2차 시험 보상복교 수석 합격을 해서 78점으로 합격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강의 경력은 16년 정도 되고요. 우리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 법무전공에서 지금 한 13년째 겸임 교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민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 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여러분들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양력 말씀드리면, 이제 국토부 중앙토지 전문위원 하고 있고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 가액공시위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연수위원회도 좀 다녀왔는데, 여러분들과 합격하게 되면 연수원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원이 있는데, 그 연수원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레포트 제출하고 시험 응시하고 종합시험 응시하고 뭐 이런 거 있어서
제가 연수위원으로 연수교수로 이제 채점, 출제와 채점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 이런 거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보상법 관련돼서는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경력을 제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을 들어도 제 강의를 반드시 시험 합격하시려면 꼭 한번 들으셔야 되는, 그렇죠? 그런 관문을 여러분들이 꼭 거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제 수험생 제자분들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하여튼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합격 도우미가 되는 것이 뭐 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도 해서 뭐 이게 많은 상도 받았어요. 우리 장관 표창도 2번이나 받고 도지사님 표창도 2번 받고 법제처장 표창은 3번이나 받았네요. 그렇죠?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에서 우리 감정평가사 1차, 2차가 있는데 감정평가 실무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우리 그 감정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론은 감정평가에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들, 그렇죠? 부동산학과 연관된 우리 그 감정평가 강론 위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왜 시험 과목이 감정평가 및 보상복교일까? 여러분들 그거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법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명칭 자체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어 보시면 감정평가 및 보상복귀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 관련돼서 부동산 가액공시법, 감정평가 이게 우리 약칭인데요. 부동산 가액공시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그렇죠? 이게 감정평가사법,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법 이걸 합쳐서 감정평가 및 보상복귀.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 법률 이게 토지보상법입니다. 그래서 보상. 그래서 3개의 법률 과목을 감정평가 및 보상복교라고 부르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약칭 보상복교, 법교.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왜 간평행정법은 배울까요? 이것도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래서 감정평가 보상복교는 사실상 우리가 이게 보상법 3법이잖아요. 공법입니다. 공법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관련된 그런 것뿐만 아니라 행정법의 기본 원리를 배워야 공법의 영역에서 보상복교를 적용해서 적법한 우리가 보상평가라든지 일반 평가 행위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래서 간평행정법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다. 자, 시험 과목 이름이 왜 감정평가 및 보상복교 아시겠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보상에 관한 법률 합쳐서 감정평가 및 보상복교. 그래서 우리가 간평행정법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보상복교 3법 이렇게 공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림동 수원가에서는 뭐 행정법, 뭐 개별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3법이 우리 그 감정법, 보상법계 모두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개별법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어쨌든 간평행정법과 보상복교 3법 이것이 우리 시험 과목의 구체적인 법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교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강정훈 보상복교, 감정평가 및 보상복교 교재 6시리즈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책은 많으냐, 그렇죠? 책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그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험가에서 여러분이 이제 단계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 단계에 필요한 그래서 그거 꼭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되는 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책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보상복교 선행학습을 위해서 간평행정법 먼저 공부를 하게 되고요. 첫 번째 교재, 이게 이제 그 교재 되겠습니다. 강정훈 간평행정법. 두 번째 감정평가 및 보상복교 기본서. 이게 간평행정법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상복교 제3법을 적시한 우리가 조문순으로 돼 있어요. 조문순으로 정리한 감정평가 및 보상복교 기본서 3법 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이제 간평행정법도 공부하고 기본서도 공부했죠. 그러면 이제 기본 문제와 응용 문제, 사례 문제 해서 종합 문제 연습으로 해서 감정평가 및 보상복교 종합 문제, 토지보상법, 부동산가액공시법, 감정평가법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수험가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조문순으로다가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선생님들 교재에 비해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조문순으로 교재, 보상복교 교재도 기본서도 그 집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합 문제도 규정순으로다, 조문순으로다가 되어 있어서
공부하기 굉장히 체계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좋은 문제까지 풀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그러면 무슨 문제들이 나왔는가? 그래서 감정평가 및 보상복교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는 1회부터 지금 34회, 올해 이제 35회 하는데 35회 이르기까지 기출 문제가 모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선생님들은 뭐 중요한 몇 년도만 있는데 수험가에서 유일하게 1회부터 지금 35회 지금까지 나온 문제집 모두가 해설되어 있는 책은 제 책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반드시 꼭 보셔야 되는 교재이고요. 자, 그다음에 감정평가 및 보상복교 판례 정리 분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최근 판례 그거를 이제 전면 배치해 놓고요. 그다음에 최근 중요한 판례들을 쭉 우리가 보상복귀 3법 순으로 제일 먼저 배치를 해 놓고 그다음에 행정법이라든지 절차법이라든지 뒤에 우리 그 3법의 순서대로 해서 판례 정리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최근에는 그 판례 문제들이 모두 출제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요약된 판례만 제가 실어드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요약해서 하는 것보다 제가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전부 판례 정리 분석에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쭉 실어놨어요. 그래서 딱 사실관계 보면 요거는 무슨 판례 문제, 무슨 판례 문제 금방 이렇게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관련된 모든 책들의 그 요약이 된 암기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감정평가 보상복교 감정평가 보상복교 6시리즈 이거 공부하시면은 뭐 무조건 뭐 합격에 이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필수적인 교재가 감정평가사 법전. 이게 이제 2024년도 새로 나온 교재 요거 필수 교재로 우리 아마 학원에 오신 분들은 그렇죠? 오늘 설명해 오신 분들은 아마 뭐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아마 꼭 이것을 구입을 하셔서 꼭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방문각에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휴대하면서 여러분이 꼭 공부를 하면서 그 암기장은 좀 휴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간편행정법 암기장하고 감정평가 보상복교 암기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새로 다 출간이 됐고요. 그래서 요 두 개 관련돼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우리가 이걸로 가지고 공부를 하시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버스나 지하철, 화장실, 밥 먹을 때 쉬는 시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숙독하실 수 있도록 암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번 달 3월 18일, 19일 날 요 앞에 간편행정법은 이제 무료 입문 특강이라 그래가지고 무료 특강을 제가 동영상으로다가 아마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촬영할 예정이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수시로 한번 보시면서 이 교재랑 같이 한번 수시로 보면서 기본적인 워밍업 같은 걸 하시면 굉장히 빨리 공부를 습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보상복귀 3법 이것도 이제 조문순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아주 기본 개념과 중요한 판례들 같은 거 다 실어놨어요. 이거 기본적인 거 공부하셔도 과락 정도는 넘길 수 있는 그 정도 암기장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4월 1일하고 4월 2일 날 오후에 무료 입문 특강 이렇게 찍어가지고요. 그래서 선착순 20분, 그러니까 40분한테 무료로 들 예정이고 만약에 무료 안 되신 분들은 뭐 사서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그거는 무료 특강에 오신 분들은 드리게 되고 나머지 분들은 아마 이제 방문가 이런 게 교보문고나 이런 데서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 4단계 단과 강의라고 그러죠. 4단계 단과 강의 스텝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학원에서 공지된 4단계 학습 과정인데요. 바로 이게 첫 번째 단계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간편행정법 기본 강의 1스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모두 다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제 하고 여기 4단계 같은 이제 수요일만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간편행정법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교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눠드리는 프린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매주 프린트를 하면 여러분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매주 나가는 그 프린트를
부교재로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제본을 해서 한 10,000원에서 15,000원 내외에 되는데 이걸 아예 부교재를 만들어서 그거를 여러분들 프린트 안 잊어버리게끔 그렇게 간편행정법하고 보상복귀 기본 강의 이제 부교재 요거 각각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들을 때는 간편행정법 강의 들을 때는 기본 교재와 그 다음에 간편행정법 교재와 부교재, 보상복귀 기본 강의 들을 때도 기본서와 부교재 이렇게 각각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은 강의 들으시는데 어렵지 않겠고요. 우리가 7월 중순에 시험을 보죠. 그래서 7월 중순에 시험 보는, 그렇죠? 시험 보기 13일인가요? 시험 보죠. 그래서 간편행정법과 보상법 기본 강의 딱 들으면 그 다음 날 바로 시험 볼 수 있게끔, 그렇죠? 요거만 열심히 잘 들어도 제가 이제 제 수험생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본 강의 지금 1스텝, 2스텝, 스텝까지 들으면은 제 강의 열심히 들으시면 들고 복습하고 예습 복습하시면은 뭐 과락은 넘지 않나, 그쵸? 무조건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준 대로 답안 쓰면은 과락 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처음 입문했는데도,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지고 투스텝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종합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워밍업을 해야 되겠죠? 워밍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문제 익힌 다음에 3단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4단계에서 보상복귀 기출문제와 판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심화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4단계 스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 공부 쭉 이게 스케줄대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궁금하신 거, 강의에 궁금하신 거 있다 그러면 010-2985-7800으로 열로다가 문자나 연락 주시면은 제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4단계 강의 목표와 이제 공부 방법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여러분이 처음 입문하신 분들로 가정을 해서 물론 이제 법학과를 나오시거나 뭐 석박사로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이야 우리 간편행정법이라든지 보상복귀 3법이 조금 뭐 용어라든지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용어들, 그다음에 기본 이론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뭐 한두 번, 두세 번, 한 달 정도는 막 그 계속 참고 듣다가 이거 계속 들을 수 있나? 내가 이거 공부할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때일수록 기본적인 개념 여러분이 그 간편행정법이랑 보상복귀 3법 공부할 때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제2외국어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영어, 뭐 중국어, 일본어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를 공부를 했는데 제2외국어 공부하면요. 이게 처음에 용어도 썰고 단어도 헷갈리고 모르겠고 막 그렇잖아요. 막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계속 이게 반복 학습하고 용어가 익숙해지고 단어가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차츰차츰 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간편행정법하고 보상복귀 공부는 제2외국어다. 그러니까 법학을 공부하신 특히 이제 상경계라든지 예체능계를 이제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특히나 사회과학 좀 공부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이게 상경계이거나 예체능이거나 문학 계열에 계신 분들은 공부했던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2외국어다 생각하면 반복적으로 새로운 용어들, 단어들 익숙하게 하고 정리하고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공부를 완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간편행정법하고 보상복귀 기본 강의, 간편행정 기본 강의는 최소 동영상으로 한 번, 두 번 정도, 그렇죠? 동영상 한 번 들으신 분 한 번 더 들으시고 한 두 번 정도 들으시고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강의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한 번 더 동영상 열리니까 동영상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면은 그래서 최소한 한 번, 두 번, 뭐 많으면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들으시면은 거의 어려운 것들도 독파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편행정법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반복학습, 반복적인 정독, 그다음에 탐독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간편행정법 공부는 사전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서 다 외워야지, 정리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한 달만 해도 지칩니다. 이거 내가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들, 쟁점들 그런 거 개념을 쭉 익숙하게 한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보상복귀 3법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쟁점들을 외우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평행정법은 중요한 포인트별로 사전식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2외국어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나오는 거 위주로 사전식으로 공부를 하고 찾아보고, 사전이 뭐예요? 찾아보고 중요한 것도 찾아보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복귀 3법, 이거는 순서대로 쫙, 그쵸? 토지보상법, 부동산가액공시법, 감정평가사법이 관련된 거 조문 순서대로 돼 있다 그랬어요. 교재가 조문 순서로 돼 있으니까 그 조문에 대한 내용과 그 각각의 법 이론, 그 다음에 그 법 이론에 부속되어 있는 판례, 이런 식으로 조문, 법 이론, 판례 이렇게 3단계 순으로다가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3단계 순으로 여러분들이 쭉 취득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은 처음에는 간평행정법 숲속 공법의 영역에서 숲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 보상복귀 3법에 있는 나무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전체 행정법 안에 요 3법의 나무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조문과 법, 이론, 판례들을 연결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공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감정평가 이제 우리가 간평행정법하고 그 다음에 보상복귀 기본 거 강의는 1차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거는 습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응용을 해야 되잖아요.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이론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간평행정법과 보상복귀 3법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이거를 쟁점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하는 요것이 이제 득점에서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복귀 종합문제집 조문 순서로 이거 이제 정리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문 순으로 간평행정법은 이제 법 이론 순으로 돼 있고 보상복귀 3법의 경우에는 조문 순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상복귀 3법의 그 조문 순으로 해서 문제를 전부 구성을 했고 그 조문 순에 따른 행정법 문제, 보상복귀 3법 문제 그것을 이렇게 병행하게끔 이렇게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문제 그 집만 딱 풀어도 그 문제를 통한 단고나 암기, 쓰기 연습 이런 것들이 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종합문제 잘 풀면은 뭐 시험 거의 80~90%는 정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그걸 외워서 답을 쓰는 것은 또 별개의 이제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4단계 기출문제하고 판례 정리 분석. 결국은 우리가 어떤 요리를 했어요. 요리를 한 다음에 그 요리에서 정말 그 하이라이트 어떻게 보면 맛을 내려면 뭐 조미료도 치고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향료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이 기출 문제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우리 그 수험가의 기출 문제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이 출제가 됐고 이걸 토대로 해서 판례는 어떻게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실전 답안지가 22줄 16면입니다. 22줄로 돼 있고 100분 안에 그 16면 답안지를 전부 기술토록 하는 것인데 바로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 기출문제가 어떤 판례들이 나왔고 또 이러한 기출문제들이 또 어떻게 응용이 돼서 출제가 되는지 또 이러한 출제 가능한 그런 판례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판례 분석을 통해서 매치를 해서 보면 어떤 유형의 기출문제가 어떤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상복귀 3법, 간평행정법과 보상복귀 3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학습의 단과라 그러죠. 우리가 단과 학습이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상복귀 3법에 대한 단과 4단계 학습이 되겠습니다. 이 4단계 학습을 한 다음에 자, 우리가 결국은 공부한 거를 답안지에다가 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스터디라고 해서 예전에는 뭐 5명, 10명씩 이렇게 소그룹으로 해서 우리가 스터디라는 걸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3명씩, 5명씩 모여서 스터디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학원에서는 그 한 사람의 전문적인 선생님이 있고 그 선생님을 토대로 해서 여러 학생들이 매주 시험을 보는 시스템 이걸 우리가 스터디라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 스터디가 바로 0기부터 그 다음에 4기까지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0기부터 4기까지. 자, 그러면 0기부터 4기까지 차이점이 무엇이냐? 자, 0기, 1기, 0기는 보통 뭐 한 60점 정도 이렇게 문제를 내고요. 그 다음에 1기는 한 80점 정도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0기와 1기는 60점, 80점 문제를 내면서 모두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려요. 그래서 미리 막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죠. 보통 0기가 12주, 한 3달 정도 되고요. 1기가 한 2달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한 5달 정도는 문제를 공개한 다음에 그 스파르타 훈련을 해서 그 학습을 하는 것이죠. 학습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가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5달은 그렇고, 나머지 이제 2기부터 4기까지는 100점 문제를 내는데 그건 알려주질 않아요. 보통 우리가 1월부터 우리가 한 7월 한 중순 초에서 시험을 보면은 한 5달은 이제 문제를 공개해가지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서 그걸 이제 미리 베타 답안이라 그러죠. 답안에다가 미리 써가지고 달달달달달 외워서 매주 이제 시험을 보는 거고, 나머지 2기부터 4기는 알려주지 않는 무작위 추출로 해서 문제를 낸 다음에 그거를 매주 시험을 봐가지고 그 성적을 이렇게 1등부터 예를 들면 500등까지 쫙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적 같은데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쨌든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스터디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기부터 4기까지는 한 6개월 좀 넘는데 한 6개월 정도는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봐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답안을 쓰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고 피드백을 받고 다시 상담받고, 이런 것이 바로 2기부터 4기까지의 시험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0기부터는 그럼 뭐냐? 0기. 자, 0기는 전체적인 맥락과 개념 정리 훈련이에요. 그래서 요 개념이 뭐다? 요 공법에서 뭐 행정법 1번 원칙, 비례 원칙, 그다음에 신뢰 원칙, 뭐 이런 개념들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리 시험 문제 알려드리고 쓰는 훈련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행정법이라든지 보상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기초적인 용어와 이론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알려주면 그걸 여러분들이 준비를 막 열심히 해서 그걸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주말에 그거를 샥 답안지 쓰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평가받는 그런 단계가 바로 연기 단계고요. 1기 단계는 뭐냐? 1기 단계는 보상법 기출문제 3법, 그 다음에 판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꼭 필요한 중요한 쟁점들을 단권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1기 스터디 문제를 구성을 해서 그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0기가 60점이면 1기는 한 80점 정도 미리 문제를 알려드리고, 주로 이제 기출문제에 중요한 응용된 문제, 기본적인 것들, 약간 응용된 문제들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스터디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간편행정법, 그 다음에 보상법규 기본 강의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요거 문자로 여러분 이메일 주소 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모두 서브를 먼저 드립니다. 그렇죠? 먼저 서브를 드리기 때문에 뭐 자료가 없어서 또는 뭐 정리된 내용이 없어서 못 쓴다, 이런 말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미리 여러분들한테 보상복귀 서브 노트를 미리 드리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미리 서브 노트 관련된 내용을 다 드릴 테니까 뭐 자료 뭐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 내가 단권하는데 시간 버리지 마시고, 이게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단권하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서브 노트 이런 거, 단권화 자료 이런 거 보시면서 그때 학습을 하시면은 그러면 상당히 효과적인 학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2기 지금 3월 달까지는 2기를 합니다. 4, 5, 6 우리 시험 7월 달에 여기까지 4, 5, 6 세 달은 3기와 4기 이렇게 하는데요. 자, 2기 때까지는 보상법규의 중요한 우리 감정평가 보상법규 행정법 중요한 논점과 그 논점들에 대해서 목차를 어떻게 뽑아낼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최소한의 그 훈련, 실제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목차 구성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단권화해서 외워야 될 서브 이런 것들 정리를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2기 때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기와 4기는 어떻게 하냐? 바로 3기와 4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제대로 이제 시험에 딱 들어간다. 오이 땅 했다 그러면 어떻게 목차를 잡고 어떻게 탁탁탁 목차 키워드 배점 어떻게 잡는지 이런 걸 탁탁탁 미리,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연계 1기부터 설명드리지만 3, 4기는 바로 실전에 출제 가능한 문제들을 출제를 해서 어떻게 돼요? 필살기로 연습을 해가지고 시험에 고득점을 해서, 그러니까 저한테 공부를 배우면 50점, 40점, 50점 맞는 분도 60점 이상 맞아가지고, 그렇죠? 우리 커트라인이 몇 점이에요? 48점에서 50점 정도 구성이 되는데, 법규를 60점 맞으면은 실무 45, 이론 47, 법규 60 하면 무조건 붙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균 48점에서 50점이 우리가 커트라인으로 구성이 되니까. 그래서 법규를 최소한 커트라인 점수에서 10점 이상 더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고, 여러분이 60점 이상 맞도록 하는 것이 제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가르치는 선생 입장에서 법규 고득점 효자 과목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강의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단계 그 한석봉 훈련 하죠. 그렇죠? 요게 이제 내용이 조금 여러분 좀 이렇게 동영상 들으시다 보면은 조금 지루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좀 한번 끊고 좀 이따 우리 잠시 쉬었다가 보상법규 답안지 쓰는 전략 요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보상법규 답안지 쓰는 전략과 구체적인 방법론, 즉 고득점 방법론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상법규 답안지 쓰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글자 수, 그렇죠? 페이지 수, 그 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2차 시험에서는 논술이에요. 우리 1차 시험은 1번에 2번에 3, 3번에 4 이렇게 찍히는데 2차 시험은 1번에 2번에 3, 3번에 4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2차 백지에다가 여러분들 그 답안지 양식이 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지면 안에 제한된 내용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훈련을 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독파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설명의 동영상 순서를 여러분들 이거부터 먼저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먼저 앞에 한 PPT를 통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거 제 연락처로 해서 문자 메시지로다가 성함하고 이메일 주소 요거 보내주시면 뭘 드린다? 법규 서브노트 요거 통으로 드립니다. 근데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딴 사람한테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혼자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답안지 딱 받았습니다. 자, 답안지 받으면, 자, 보상법규 답안지 한 면 쓰는데 소요 시간은 얼마? 최소 5분 이내, 4분 30초 정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16면을 5분 동안 쓰면 우리가 8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집 아까 파지 체크해 목차 잡고 생각하는데 보통 15분에서 2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16면 답안지를 다 돌파하려면 한 페이지당 어떻게 돼요? 뭐 중간에 수정하는 것도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당 5분, 짧으면 4분 30초 안에 써야 돼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40점, 1번에 40점, 2번 30점, 3번 20점, 4번 10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몇 페이지를 써야 그러면 100점이 되는 거냐? 이게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설명회 하면서도 이런 걸 또 세부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우리 현황에 관련된 자료는 아마
우리 실무 선생님이 잘 얘기를 해주실 거고 그 현황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저는 이제 아주 디테일한 우리 2차 시험 답안지 글자 수, 그 다음에 페이지 수 이런 거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 설명이 아닌 다음에는 사실은 요거 들을 기회가 흔치 않아요. 왜냐면은 전부 다가 그 공부 관련된 내용 하지 답안지 어떻게 써라 뭐 이런 거 스타디에서도 뭐 내용 위주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지 실제로 답안지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지? 몇 페이지를 써야 되지? 어떻게 몇 자 써야 되지? 이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 박사 알려드릴 테니까 돌돌강 돌고 돌아 강정은 법규 그렇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참에 공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40점이면 6페이지, 30점이면 5페이지, 20점이면 3페이지, 10점이면 1.5페이지 내 정도입니다. 그렇죠? 자, 이러면 좀 감이 잘 안 오는데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전부 보시면 자, 보상복귀 글자 수 적게는 15자. 그렇죠? 통상 20자. 그렇죠? 이 정도가 보기가 좋은데요. 23자 이상 쓰는 분도 있는데 자, 제 개인적인 생각은 18자에서 22자. 자, 한 줄에 자, 16면 22줄 답안지라고 했어요. 한 줄에 랜덤하게 잡아도 18자에서 최대 22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8자에서 한 20자 정도를 쓰는 게 가장 합당한 게 아닌가. 보기가 좋다 이렇게 봅니다. 자, 본인은 이제 필력이 있어요. 천천히 쓰는 사람이 있고 빨리 쓰는 사람이 있는데 좀 필력이 느리다 그러면은 18자 쓰고요. 좀 빠르다 그러면은 20자에서 22자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베타 답안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답안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 베타 답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30점의 서인 경우에는 약 10%, 그러니까 2점에서 3점 내외 정도 쓰는 것이 전략이다. 그렇죠? 자, 22줄 16면이면은 총 352줄입니다. 352줄인데 1점이면은 3.52줄이에요. 약 4줄 정도가 1점이 되는 겁니다. 4줄 정도가. 그래서 줄 띄어쓰기를 포함해야 이제 하겠죠. 그래서 이를 계산하면서 답안지를 써내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자, 1점에 몇 줄? 4줄이다. 그렇죠? 꼭 좀 여러분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서론의 경우에는 약 10%, 40점이면은 10%다 그러면 13줄에서 14줄 정도 되고요. 30점이면 10줄에서 12줄, 20점이면 6줄, 7줄, 10점이면 4, 5줄 정도 되는데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잡을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요새는 이제 40점 하면 20점, 20점 나눠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통으로 잘 안 나와요. 30점이면 15점, 15점 나오고 뭐 20점, 10점 나오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20점하고 10점을 어떻게 쓰는지, 15점을 어떻게 쓰는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자 1, 로마자 2 나오면은 목차가 우리가 양가로, 방가로, 1, 양가로, 방가로 쭉 나가는데 이렇게 쭉 나가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이렇게 양가로 1 이렇게 해가지고 반가로까지 쭉 해서 쓸 수가 없어요. 보통 로마자 2 난 다음에 1, 2, 3, 4 많이 써야 그냥 아라비아 숫자 1, 2, 3, 4 정도밖에 못 써요. 실제 답안지에서는. 그렇죠? 양가로, 반가로, 뭐 동그라미 그 세부적으로 막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실제 답안지를 써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교재에서 보면은 막 내용이 뭐 양가로, 반가로, 뭐 1, 2 막 해가지고 쭉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교재 패턴으로 답안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를 이 답안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점 잡는 데는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문제가 긴 경우에는 답이 정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 1번 문제 파지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봐서 최소 1, 2번 문제는 3번 이상을 읽어봐야지 여러분이 오류를 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용의 승부를 가르는 키워드를 답안지에 표현하는 거. 결국은 내용을 잘 써야 좋은 답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공용수용 예를 들자면 공용수용의 정당 보상을 전제로 해서 뭐 비례의 원칙 이런 것들 적어준다 그러면은 자, 공용수용의 요건에서 예를 들어서 배점 3점 키워드 공용수용 취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의, 그쵸? 공공성 판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목차별로다가 짝짝짝 배점이 있어요. 그쵸? 이러한 짝짝짝 배점이 있는데 이러한 그 배점에 맞게 딱딱딱 그 키워드 내용들을 딱딱딱 쓸 수 있는 거,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배점과 키워드 포인트를 논리적으로 쓸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가 목차 키워드 잡는 시간이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먼저 글을 써내려가다 보면은 순간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뒤죽박죽 되다 보면 멍 때리다가 답안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질 때도 설계도를 먼저 그리고 집을 짓잖아요. 그렇죠? 벽돌부터 쌓아볼까? 우리가 철근부터 올려볼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먼저 답안의 목차, 배점, 키워드 이런 것들을 5분에서 10분, 길게는 15분 정도 잡아서 전체 설계 도면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설계 도면 하에서 이거를 써내려가야 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시험장에서 문제집 딱 받자마자 파지 확인하고 딱 10분 딱 들어가면 바로 그 10분이 보상법규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 그 뭐냐면은 그 10분 안에 목차, 배점, 키워드를 다 잡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니까 요거는 연기부터 4기 스타디, 제가 이걸 한석봉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 스타디를 하면서 이 한석봉 훈련에서 본인의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게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요거에 성공하면 여러분은 합격을 하는 겁니다. 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지면 안에, 정해진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즉,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복기 또 복기해야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최우선 작업은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머릿속에다가 이 습득된 지식을 가지고 정리된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계속 정리된 자료를 만들고 정리하고 그러면 간편행정 기본 강의 듣고 그다음 보상법 기본 강의 들은 다음에 스타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연기 스타디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쟁점들 알려드려서 그 스타디에 말씀을 드리면 그걸 또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 미리 작성해 가지고 외우고 스타디 다시 써보고 다시 그걸 피드백 받고 선생님 강평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중요한 거 이거 빼먹으셨죠? 이런 거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또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그거를 반복적으로 스타디를 반복하고 해서 최소 3회독 이상 이 답안지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 훈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훈련을 하셔야 이거 어떻게 해요? 휘발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인간의 기억은 보름을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름이 지나면 다 까먹어요. 고시 공부는 뭐라 그랬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빼먹고 잊어버리고 계속 빼먹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보상복규는 보상복규 1기를 계속해서 쓰면서 계속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내가 오늘 뭐 공부했다 법규 이렇게 한 페이지씩 매일 쓰는 훈련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자가 예쁘지 않더라도 최소한 알아보게 쓰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무슨 암호처럼 쓰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내용도 좋고 글씨도 예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악필도 많고 암호처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극복하셔야 됩니다. 백강고시차라고 있어요. 수험가에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저도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피곤하더라도 반복해서 글씨도 예쁘게 쓸 수 있게끔 훈련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목차를 쓰고 목차, 배점, 키워드 쓰는데 각 목차의 유기적 관련성과 요새 최근에 해당 쟁점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판례, 무엇이 이 해당 쟁점의 규정인가 판례인가,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관련 규정과 판례, 그러니까 아침에 그 백강고시체 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아까 감정평가사 법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거 제가 어떠한 규정들이 중요하다. 우리가 무료 법전 특강도 올라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제 거 보시면 돼요. 그거 보시면서 중요한 법 규정이 뭐냐 이거 먼저 한번 쭉 하루에 30분, 아침에 30분, 저녁에 주무시기 30분 법조문 보시고 그 다음에 판례 또 제가 알려드린 거 정리해서 보시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은 규정과 판례 외우실 수가 있겠고, 학설 여러분들 간편행정법 수험 그 신림동에서 공부하시면 뭐 무진장 외우셔요. 근데 학설 시험 나오는 게 10개도 안 됩니다.
학설에 목매이지 마시고 규정 판례 열심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보상복귀는 실천합니다. 즉 규정과 판례를 주로 잘 정리해서 시험 공부에 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쟁점과 논점을 부각시키는 답안 훈련, 그렇죠? 결국은 시험에서 딱 필요한 쟁점, 그렇죠? 큰 쟁점 하나에 예를 들면 작은 쟁점이 한 두세 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딱딱딱 뽑아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제가 기본 강의와 그 다음에 종합문제, 기출 판례 강의를 하면서 단과에서도 가르쳐드리고, 스타디를 하면서도 이게 쟁점입니다, 요게 딸린 게 뭡니다, 탁탁탁탁 하면 거기에 맞게 탁탁탁탁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배점 안에 잘 기술을 하면 돼요. 저게 될까? 연습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2차 논술은 1차보다 10배 어려워요. 1차는 답안이 그 모든 문제의 답안이 다 저기 시험지에 있잖아요. 그죠? 2차는 백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2차는 내가 반복해서 외우고 정리하지 않으면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백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서론과 결론, 이게 서론은 우리가 논점의 정리 이런 것들이고요. 결론은 그 문제에서 물어본 그 중심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설명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형 문제에서는 자세하게 어떤 설명하는 거죠. 개념과 규정과 판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소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 가는데, 우리가 서론 부분을 보통 우리가 논점의 정리, 문제 제기, 쟁점의 정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논점의 정리가 좋습니다. 논점의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걸 하나 둘 셋 넷 잘 풀어가는 그런 훈련을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결론은 뭐냐? 결국 결론은 보상복귀에 대한 제도 개선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법학이잖아요. 법에서는 법 규정이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판례라는 것은 규정이 애매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규정에 대한 갈등으로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규정이 애매하다 보니까 판례도 많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학설도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러한 그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 제도들을 명확하게 잘 규정함으로 인해서 그 어느 정도 현장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쟁점별로 본론마다 여러분이 소결, 검토, 쓰기, 선택과 집중.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하다가 요 중점에서 중요한 내용이다, 뭐 하자의 승계다, 뭐 주거이전비, 사실상사도, 자녀지다, 그러면 딱딱딱 거기에 딱 필요한 내용들을 딱딱딱 외워가지고 그것들을 기술적으로 탁탁탁 쓸 수 있게끔 훈련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더 거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금 더 중요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다, 어떤 법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아니면 법 기술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 그거를 좀 더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적는, 거기까지가 여러분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훈련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답안을 계속적으로 쓰고 또 쓰고 반복 훈련, 이게 바로 한석봉 훈련인데, 이러한 한석봉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고수가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보상복 문제지를 받았다, 그러면 10분, 이게 바로 이 10분을 위해서 우리 달리는 겁니다. 10분 딱. 그래서 목차, 배점, 키워드 머릿속에 탁 떠오를 수 있게끔 그 10분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 마지막 시험장에서 실제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10분 안에, 10분에서 15분 안에 목차, 배점, 키워드 이런 것들이 탁탁탁 떠오를 수 있게끔 정리를 하고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스타디 훈련이고 답안 쓰기 훈련입니다. 그래서 0기부터 1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한다 그러면 2기부터 4기까지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이런 한석봉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처럼 이렇게 그 보상복귀 시험 적합도 높은 강의와 선택과 집중, 그렇죠? 그래서 저를 선택했다,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집중의 시간만 담겨져 있다. 돌돌강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돌고 돌아 결국 강정훈 법규 강의가 최고다. 이게 바로 이제 제 별명이라고 했는데, 제 별명은 제가 얘기해 웃기네요. 어쨌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상복귀 여러분들이 3교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 이게 체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하루에 다 봐요. 그래서 100분, 300분째는 혼미한 전국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그래서 체력이 있어야 3교시 잘 버틸 수 있고요.
보약도 드시고 몸에 좋다는 거 다 드시고 영양소 다 드시고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 반드시 하셔야 되겠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살지 않으면은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태한 수험생활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시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안 되겠죠? 한 번에 끝내셔야 됩니다. 니체가 한 말 있죠? 고통만이 인간을 완성으로 이끈다. 그렇죠? 기름의 줄기 남도산병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름의 줄기 남도산병이 자세로 한번 딱 들어왔다. 그러면 강종훈 박사 강의 딱 들어왔다. 그러면은 기름의 줄기 남도산병이 쭉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왔다리 갔다리 여 선생님 저 선생님 막 들으면 헷갈려요. 그러면은 여러분 공부 하나만 해요. 그렇죠? 점수도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 복규 네이버 카페도 있어요. 그래서 있고 나중에 여러분 카카오톡 채팅방 이것도 제가 개설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문자 메시지 주시면은 제가 카카오 채팅방 들어갈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그때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 네이버 블로그 강정훈 법규 방문가 법규 강정훈이 있습니다. 즐기찾기 하시면은 제가 매일 우리 단톡방에 우리 보상법규 3법에 관련된 매일 판례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그 업그레이드 보시면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 우리 부방장들이 설명 어떻게 하는 것 토론방도 있고 뭐 수강생반 스터디방 3개가 있는데 지금 3,000여 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매일 제가 올려드리고 거기서 여러분 토론방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저는 수강생방이나 스터디방에서 좋은 자료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에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끊고요. 간편행정법 기본 강의하고 보상법규 기본 강의 설명은 좀 쉬었다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간편행정법 기본 강의 강의 계획서 관련된 내용 보시겠습니다. 첨부 파일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5년 대비 감정평가사 간편행정법 기본 강의 강의 계획서 한번 보시면은요. 자, 우리 강사 소개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너무 제 자랑을 많이 잘았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시면 되고 여기 제가 핸드폰 번호도 여기 뒤에 있죠. 여기 칠판에도 있으니까 010-2985-7805한테 해가지고 여러분들 성함하고 이메일 주소 1차, 2차, 동차인지 아니면 2차만인지 알려주시면은 제가 법규 서브노트 관련된 내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교재는 간편행정법 기본서고요. 제 6판입니다. 이번 이미 이제 수험가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정을 보면은 2024년 4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15회고요. 매주 수요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기본 교재, 부교재 각각 한 개씩 있으면 되겠고요. 법전 있으면 수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장은 여러분들 별도로 휴대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출간 예정 교재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간편행정법 기본 강의 목표 내용 같은 걸 한번 보시면은 자 보상법규 간편행정법 기본 강의 내용으로 인한 특강 초심자들을 위한 가이드 강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상법규 시작할 때 간편행정법은 용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낯설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초 용어 해설, 그 다음에 이를 통한 이해와 암기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간편행정법은 공익과 사익, 조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걸 통해서 감정평가 보상법규는 실천학문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실천학문입니다. 현장에서 있는 그 갈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이게 처음 초년생 응시하는 초년생 수험생분들은 이게 단계적으로 학습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효율적으로 그래야 효율적인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간편행정법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보상법규 기본 강의 공부하고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거 해야 될지 이게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될지 하나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인 암기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최단기간에 스텝 바이 스텝 간편행정법 공부 이런 것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를 쭉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쭉 따라오시기만 합니다.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간편행정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이 사전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의 교재에서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본적인 간편행정법 마인드로 이 3교시 감정평가 및 보상복교 완전 정복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이냐, 그렇죠? 결국은 감정평가 관련된 행정법 공부하는 거는 시험 범위의 확정과 아울러 시행착오를 줄이는 측면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로 시험에 막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물론 행정법에서 중요한 쟁점이 담겨져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보상복교 3법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시험에 나오는 거지, 감정평가 행정법 그 자체로 시험이 나온다 이거는 나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와 연관된 부분이 묶여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간편행정법, 기본서 활용법, 그 다음에 단거나 시간 활용법, 암기법 이런 것들 다양한 공부 기본 마인드를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심어드릴 거고요. 그래서 최근 트렌드, 기출 트렌드, 감정평가 보상복 기출 트렌드를 통해서 최적의 합격 전략으로 간다. 이것이 바로 간편행정법의 기본적인 테마입니다. 돌돌 강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강의 진도 관련돼서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자, 그래서 강의 진도 관련돼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 그 1회차부터 지금 15회차까지 지금 쭉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내용적인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보셔도 뭔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전체적인 행정법의 기본적인 테마 속에서 그 테마 속에서 보상복교의 시험에 나오는 테마들이 무엇인가를 그때그때 엮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법하고 보상복교가 따로 국법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그 과목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보관 같은 거를 통해서, 그쵸? 강의 전반의 쟁점을 한꺼번에 쭉 정리해요. 이번에 제가 이 암기장이라든지 또는 이 서브노트, 우리 간편행정법 요약 정리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다 15회까지 강의한 다음에 한번 몰아서 한번 제가 요약 정리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리마인드 정리를 해드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빨리 이거를 학습을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것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영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실강을 할 건지는 뭐 어때 일정을 봐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상복교 3시리즈, 4시리즈, 우리 단과 시리즈, 단과 1단계부터 3단계 우리 앞에서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서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간편행정법 기본서가 여러분 이제 공부하실 간편행정법 기본서가 이제 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요게 이제 여러분이 바로 4월, 5월 달 공부를 할 간편행정법 2달 동안 15회차에 걸쳐서 공부하는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게 바로 뭐냐면 보상복교 기본 강의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다시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요, 보상복교 기본 강의 관련된 그게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이게 보시면 이거 이제 행정법 관련된 거고요. 보상복교 기본서 강의 관련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감정평가 및 보상복교 기본 강의 2025년 대비 관련된 강의 계획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이제 제 소개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요거 또 일정은 5월 달까지는 우리가 5월 31일까지는 15회차로 해서 간편행정법을 15번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6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요거 관련돼서는 어떻게 돼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해가지고요. 요거 관련돼서는 우리가 12회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교재는 보상복교 기본서 7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로 요건 이제 제본을 해서 요 두 가지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참고교재로는 뭐 법전하고 암기장 같은 거 있으시면은 되겠고요. 뭐 진도표 관련돼서는 여기 나와 있는 강의 진도 계획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라 지금
요 내용이 어떤 건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우리 토지보상법에 우리가 이제 3법이라 그랬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거 약칭 우리가 토지보상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토지보상법에 이제 손실보상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1, 2, 3 이렇게 손실보상 총론, 손실보상 내용, 손실보상 강론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손실보상 그 파트까지 이제 3 공부하고요. 손실보상 파트 관련돼서 1, 2, 3 하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에 이제 불복까지 공부를 하면 이제 토지보상법은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죠. 공시법. 공시법은 뭐냐면은 앞에 이제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을 할 때 땅을 어떻게 뺏는 거냐. 그 공적 주체, 사업 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을 어떻게 취득하는 거냐. 그럼 취득을 했어요. 억울하잖아요. 돈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돈을 줘야 되냐. 그렇죠. 손실보상을 냈는 거. 돈 줬어요.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적게 나와서 불복. 이렇게 그런 시리즈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하려면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여기에 보면은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는 법률이 어디예요? 근거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그걸 우리가 약칭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하는데 이 공시법에 등장하는 게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 여기 지금 현재 56만 필지가 지금 현재 결정 공시되고 있고요. 약 1,200~300명의 감정평가사들이 투입돼서 1년간 진행을 해서 매년 2월 말쯤에 결정 공시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3,600만 필지 개별 공시지가, 그러니까 전국에 3,600만 필지에 개개 소유자가 있는 국공유지 빼고요. 개개 소유자가 있는 그 3,800만 필지 중에 한 200만 필지 정도가 국공유지인데 그건 빼고 약 3,600만 필지 정도 되는 개별 소유자들의 땅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그렇죠? 요거는 과세 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주택가격 공시, 비주고용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2차적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되고요. 우리 3법의 토지보상법, 부동산 가격 공시법, 그다음에 또 있는 게 바로 감정평가사법입니다. 감정평가사 제도와 감정평가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관련된 감정평가 제도, 그 다음에 이에 따른 감정평가 우리 징계라든지 우리 감정평가사 관리 뭐 이런 내용들이 감정평가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전반적인 제도 운영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그 잘못했을 때 그 권리 의무 관계와 그 징계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각종 그 과징금이라든지 청문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손해배상 책임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어떤 판례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판례들과 이에 대한 논문들 거기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은 상당히 우리 보상복귀 3법이 필요한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다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문제 기출 판례 공부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보상복규 기본 강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기본 강의의 이제 목표와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최근에 우리가 개정된 토지보상법, 부동산가격공시법, 감정평가사법 핵심 정리. 왜냐면은 고시촌에서 유일하게 보상복귀 교재가 조문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바로 제 교재입니다. 제 교재고요. 그 다음에 이 방대한 내용을 상당히 압축적으로 집중 정리했다. 원스톱 강의로 해서 원스톱으로 해서 싹 간편행정법, 보상복규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과 보상복규를 체계적으로 연계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따로국법이 아니라 행정법과 보상복규를 체계적으로 연계를 해 나와서 그 체계적으로다가 여러분이 짝짝짝 따라오면은 여러분이 쫙 공부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시험 적합도 가장 높은 그쵸? 강의다. 맞춤형 강의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법 개정 법령에 따라 업계의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을 반영한 강의다. 그쵸?
그 다음에 최근의 판례, 대법원 판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실천 학문 스타일의 강의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수험 적합도 높은 강의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근 출제 경영에 가장 부합되는 강의로서 특히 최근의 논문들 이런 것들도 쫙 시험에 부합되는 그런 논문들도 정리해서 쫙 드리고요. 결국 제가 당부의 말씀, 그렇죠? 당부의 말씀, 돌돌광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여기저기 막 이 강의 저 강의 막 보지 마시고 제 강의 딱 들었으면은 그 쫙 따라가지고 그렇죠? 쭉 공부를 해 나가시면은 합격에 이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은 마음속에 담는 글로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이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감정평가사라는 직업군에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생각했으면은 이거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계속 열심히 그 꿈을 그리는 계속해서 그리면 자나 깨나 그것만 그리잖아요. 그럼 마침내 여러분 꿈을 닮아가고요. 그리고 여러분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과정, 자격사를 따면서 공부를 하면서 과정도 하나의 직업이듯이 나는 지금 대한민국 현재 감정평가사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종 2차 시험 보는 그날까지도 내가 감정평가사라는 시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시험 반드시 저는 된다 이렇게 봅니다. 내 영원한 직함, 내 청춘과 영혼을 바친 감정평가사다. 그렇죠? 영원히 여러분들이 내 이름 앞에 직함으로 감정평가사 홍길동, 그죠? 이것이 여러분이 청춘을 바쳐서 꼭 그렇죠? 이뤄내야 될 인생에 지금 도전하는 거니까 인생의 과제로 이렇게 잘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감정평가사 설명회 하면서 꼭 감정평가사 시험을 하고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걸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게 뭐지? 해서 그냥 관심을 두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 샘플 강의 듣고 제 강의 설명회 듣고 여러 선생님 설명회도 듣고 보니까 내가 감정평가사 시험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그렇죠? 딱 이왕 시험 들어오셔서 합격으로 가는 길로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면은 반드시 그렇죠? 딱 입문을 했어요. 강정훈 박사, 그렇죠? 강평가사 그 강의 입문했어요.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중간에 너무 어려워. 다른 선생님 강의 쉽지 않나? 뭐 다른 애들이 얘기하는데 다른 게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른 걸 가도 어렵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처음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공부하고 그러면 그거는 뭐 계속 따라갈 수가 있고 제가 수험 적합도 있는 강의로 매번 업그레이드하고 또 친절한 금자시 전략으로 해서 상세하고 친절하게 잘 가르쳐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도 제가 또 1타 강사로서 또 열심히 여러분들 상세하게 잘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내가 다른 걸 좀 더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거 한번 따봐야 되겠다. 이거 한번 따봐야 되겠다. 이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은 점점점 공부할 것만 늘지 실력이 늘지 않아요. 공부의 과제만 늘지 실력이 늘지 않는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아가지고 시험을 잘 보는 게 목적이잖아요.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신림동에 있는 행정법 공무원 시험의 행정법이나 또는 그 변호사 시험의 행정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법리 공방과 공무원으로서 변호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법리적인 그 이론적인 학습들은 꼭 필요한데 그거는 공무원이나 또는 변호사들이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고 우리 시험에서 행정법과 보상법규는 특히 우리의 법의 행정법은 우리 감정평가사가 보상 현장에서 또는 감정평가 현장에서의 갈등을 겪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법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이 알아야 될 법리와 감정평가사가 알아야 될 법리적인 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공무원 그 행정법에 빠져들게 되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거고 우리 감정평가사 강정훈 박사 강의에 빠져들면 뭐예요? 감정평가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대학원에서 우리 그 보상법 이것도 보상행정법 제가 전공을 했고 또 이걸로 해서 지금 현재 대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16년, 17년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제가 뭐 다른 선생님도 잘하시지만 다른 선생님도 잘하시지만 저도 제 분야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좀 어렵다 그래서 좀 포기할까? 딴 데 가면 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도망간 곳에 낙오는 없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 강의실 문을 열고 도망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터넷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취소하고 다른 데 넘어가시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꾸 그냥 뭐 새로운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시간만 계속 버리고 체계는 못 잡고 헷갈리기만 해요. 그렇죠? 야, 기른 외줄기, 남도 삼뱅이. 강정훈 박사 선택을 했으면은 그 끝까지 4단계 단과 쭉 가고 연기부터 4기 쭉 가서 이 사람이 지금 우리들한테 가르쳐주는데 시험자로서 나한테 필요한 걸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 시험장에서 뭘 들고 가려고 하는 건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체득을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시험 볼 수 있게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 공부 1단계부터 4단계 다 듣고 연기부터 4기 다 들어가지고 진짜 내가 가르친 거 안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 100점 중에 5점 10점 불이타 나올 수 있는데 내가 가르친 거 안 나와가지고 시험에 떨어졌다 이러면은 제가 환불해 준다 그랬어요. 내가, 그렇죠? 야, 너 환불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봐라, 그렇죠? 한 명도 찾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적중률, 그렇죠? 거의 99%이기 때문에 그래 찾아온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믿고, 그렇죠? 도망간 곳에 낙오는 없다. 새로운 거 없나? 새로운 거 없습니다. 기름 외줄기 남도 300리로 해서 이 박문각, 보상법규, 강정훈 박사 라인으로 딱 들어왔다 그러면 그 라인이 끝날 때까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연기부터 4기까지 쉼없이 쭉 한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달려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여러분 해답을 찾을 수 있고 합격의 길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정말 진짜 0.1% 부족해가지고 잘 안 됐다 하더라도 내년에라도 또 그 다음 년들에도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은 길을 잃게 돼요. 그렇죠? 제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제가 수험가의 일타 아니겠습니까? 돌돌강, 돌고 돌아 결국 강정훈 법규 강의가 최고다. 이게 제 별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무튼 여러분들 성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가르칠 테고, 그 여러분들이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제가 이렇게 전화번호 선생님 중에 전화번호 공개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수험을 위해서 제가 별도로 스마트폰 새로 구입을 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하고 상담하고 친절한 금저씨 모드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해서 단톡방도 만들고 해서 여러분들 수험 공부에 최적화를 위해서 이렇게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기른 외줄기 남도 300리 딱, 그렇죠? 공부하러 딱 들어왔어요. 감정평가 시험 공부하러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야구장에 지금 투아웃에 9회 말 지금 만루예요. 내가 여기서 안타, 홈런 치면은, 그렇죠? 모두가 다 살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관객이 지금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타석의 선수라고 하면은 최대한 열심히 우리 감독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그렇죠? 사인을 딱 줘가지고 야 번트, 그렇죠? 기스 번트 아니면은 지금 해가지고 홈런, 안타, 그렇죠? 그래서 감독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모두 다 홈런, 그렇죠? 수험에 합격의 그 순간이 오시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여러분 합격을 위한 최고의 동행지기 도우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약속할 것이 수험학으로 내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집, 학원, 그 다음에 독서실 뭐 이 정도 트라이앵글로, 그렇죠? 모든 인간관계 정리하고, 자 부모님, 그죠? 빼고 형제자매 빼고 모든 인간관계 정리하고 수험에 들어갔으면 올인하는 전략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힘드시니까 최대한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육아휴직이나 휴직 쓰실 분은 휴직을 하셔서 1차 할 때는 뭐 이렇게 직장 생활도 병행하실 수 있는데 2차만 하시는 경우에는 진짜 직장 병행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인하는 전략으로 해서 최단기간에 빨리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몇 년을
두고 공부를 한다 그래서 그 공부가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200명 뽑으면은 우리가 지금 올해 7,200명 접수해 가지고 지금 3,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2차 시험에 응시하면 그중에 190명에서 200명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나머지 약 2,8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면은 계속 누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시험에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처음 딱 시작했다 그러면은 어떤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환경과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이 공부에 전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도가 모든 걸 결정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험생으로서의 태도를 굳건히 한 다음에 열심히 자기 관리 최선을 다하면서 이게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공부가 돼가는 거거든요. 의지만 가지고 어떤 인생이 되는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공부 시간과 공부량이 확보됐을 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작심삼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3달, 4달, 5달, 1년 충분히 1단계부터 4단계 단계 강의, 0기부터 4기, 안 들었으면 4기부터 듣지 말고 4기부터 들으신다 하더라도 시험 뭐 임박해가 3, 4기 한다 하더라도 다시 0기부터 동영상 해가지고 0기부터 그다음에 4기까지 그다음에 뭐 3, 4단계 들으신다 하더라도 1단계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기본 강의는 최소 2번, 3번 정도 동영상 강의로 빠른 속도로 들으시고 스터디 강의도 또 이렇게 써보시면서 여러 번 이렇게 연습하시면은 또 종합문제, 기출문제, 문제집 달달달 막 하셔가지고 덜덜 막 나덜나덜 할 정도로 반복 학습하시면은 시험 합격은 거의 고지에 금방 도달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절대적인 시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는 뭐 장밋빛 미래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를 한다 그러면 장밋빛 미래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인내하고 그 다음에 버티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인드셋이 안 된 다음에 시험가에 들어오다 보면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마인드셋을 먼저 여러분이 딱 해서 굳은 마음을 갖고 들어오시면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또 그런 슬럼프가 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빨리 극복할 수 있고 그래서 수험직이 강정훈 박사와 함께 하게 되면은 슬럼프도 또 자기 극복 시간도 저는 빨리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랫동안 공부해서 7.8기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떨어진다는 거 제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합격시킬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학원, 집, 독서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학원, 집, 독서실 이런 식으로 트라이앵글 구조로 해서 최대한 일상생활을 단순화시켜가지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신다고 하면은 빠른 속도로 빠른 시간 안에 모두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그 PPT로 해서 우리 설명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답안지 쓰는 거, 그 다음에 간편행정법 기본 강의 강의 계획서 설명, 보상복구 기본 강의 강의 계획 설명 해가지고 크게 한 3파트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제 여기 핸드폰 번호로 문자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더 상세한 설명 해드릴 수 있는 분은 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동영상으로 설명에 만나주셔서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과의 좋은 인연 합격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연수원 제가 연수위원이니까 또 합격 후에 연수원에서 또 뵙는 그런 영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모두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